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A조 2차전이 한국 시간으로 6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멕시코 과달라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펼쳐질 예정인데요. 이 경기는 단순한 조별리그 2차전이 아닙니다. 두 팀 모두 1차전을 승리로 장식한 만큼 이 경기의 승자가 사실상 A조 1위를 확정짓게 되는 조 1위 결정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해외 주요 매체들은 이 경기에 대해서 A조에서 가장 결정적인 한판이라고 평가하면서 엄청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인 로트와이어에서는 멕시코가 고도 이점과 홈 관중의 지지를 등에 업은 상황에서 시장은 멕시코를 근소한 우세로 보고 있지만 이는 동전 던지기에 가까운 경기다라면서 멕시코가 아주 약간 우세긴 하지만 승률은 50대 50에 가까울 거라고 봤습니다. 경기 전 기자회견도 있었는데요. 황인범이 나와서 했던 말 중에 인상적인 말도 있었습니다. 멕시코에서 황인범을 높게 평가하면서 매우 경계하고 있다고 했는데 황인범이 이에 대해서 자신을 높이 평가해줘서 고맙고 자신에게 집중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본인보다 더 좋은 우리 동료들이 활약할 수 있다고 참 말 이쁘게 하죠. 우리 선수들은 자신감이 넘쳐 있고요. 컨디션도 매우 좋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개최국과의 경기에 대해서도 옛날과 다르다면서 부담스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베스트 11도 정해져 있다고 했고 상대의 강한 압박을 풀어내는데도 충분히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젠 선수들을 믿어야죠. 앞서 왜 대한민국의 2차전 멕시코와의 경기가 중요하다고 했냐면 이번 2026 월드컵은 48개국 체제로 확대된 역대 최초의 대회입니다. 각 조의 1위와 2위는 자동으로 32강에 진출하고 12개 조의 3위 팀들 중에 성적 좋은 8개 팀까지 총 32강 토너먼트를 치르게 되는데요. 한국이 A조 1위로 올라갈 경우에 32강에서 C조, E조, F조, H조, I조의 3위 팀 중 한 팀과 맞붙게 됩니다. 유력한 상대로는 C조의 스코틀랜드 혹은 IT, E조의 에콰도르 혹은 코트디부아르, H조의 사우디아라비아 혹은 카보베르데 그런 팀이 예상되고 있죠. 조 3위로 올라온 팀들인 만큼 한국의 16강 가능성도 또 높아지는 거고요. 반면에 A조 2위로 진출할 경우에는 B조 2위와 맞붙게 됩니다. B조 캐나다, 보스니아, 카타르, 스위스인데 유력한 2위 후보는 캐나다 또는 보스니아입니다. 캐나다는 세계의 개최국 중에 하나로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홈 어드밴티지가 있는 팀이고 보스니아는 그래도 유럽 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대륙 팀들보다 견제가 되죠. 물론 현재 한국의 전력은 무시 못하기 때문에 조 2위로 간다고 해서 16강 못 간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게 더 수월하냐의 문제입니다. 그 수월은 목표가 8강이었을 때입니다. 어차피 32강은 어떤 팀 만나든 비슷합니다. 그런데 16강에 완전 바뀝니다. 조 1위로 16강까지 오르게 되면 그래도 해볼 만한 팀을 만나게 되고 조 2위로 16강 올라가면 오늘 4골 폭발시킨 잉글랜드 혹은 네덜란드 이런 팀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조 1위 사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이제 본론입니다. 한국이 멕시코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해외 매체들은 멕시코를 근소하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잘만 한다면 멕시코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보는데요. 가장 먼저 한국에는 캡틴 손흥민이 있습니다. 체코와의 1차전에서 손흥민은 골을 넣지 못했지만 분명 적극적으로 슈팅을 시도하고 체코 수비를 휘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LAFC에서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죠.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13경기 동안 무득점으로 어시스트만 하고 있었지만 대표팀에서는 적극적으로 슈팅을 시도하면서 원래 공격성을 드러냈습니다. LAFC에서는 항상 슈팅을 때리기보다 먼저 동료를 찾는 모습이었는데 월드컵에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듯이 어떻게든 슈팅을 때리려는 모습이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표팀 선수 구성이 다릅니다. 이강인, 황인범 등이 손흥민을 향해서 끊임없이 패스를 공급하는 구조 덕분에 손흥민은 자신에게 최적화된 환경에서 조금 더 편하게 뛰고 있습니다. 게다가 손흥민은 특히 멕시코를 상대로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멕시코를 상대로 후반 추가 시간에 극적인 만회골을 터뜨렸고 작년 9월에 있었던 친선 경기에서도 후반 20분에 동점골을 넣었잖아요. 여기에 멕시코의 주전 센터백 세사르 몬테스가 1차전에서 퇴장을 당해서 이번 경기에 못 나오니까 손흥민에게
훨씬 더 유리해졌죠. 실제 한 멕시코 매체에서는 이를 걱정하면서 몬테스가 출전 정지를 당하고 에드슨 알바레스가 중앙 수비로 내려앉으면서 멕시코 수비 라인이 약간 달라졌다. 손흥민은 바로 그 수비 라인을 시험할 수 있는 선수다라면서 손흥민을 매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멕시코가 막을 선수는 손흥민만이 아닙니다. 이강인도 있거든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챔피언스리그 2연패를 해내 이강인은 솔직히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저평가를 받는 월드 클래스에 가까운 선수입니다. 세계 최강 PSG에서 주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출전 시간이 아쉬웠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같은 팀 동료들이 무슨 월드컵 우승자 출신의 말롱도르 후보들 수준으로 포지션 최강자들이기 때문이었지 이강인의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체코전에서 다들 보셨죠? 이강인이 보여준 클래스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스페인 매체 문도 데포르티보는 체코전 승리에서 이강인은 악마 같은 활약을 펼쳤다. 단순한 조우 선수를 넘어서는 존재감을 보여줬다. 진정한 크랙의 모습을 선보였다라면서 이강인의 활약을 강조했습니다. FIFA 공식 파워랭킹에서도 이강인은 창의성 부문 전체 5위에 올라 있습니다. 최근에 스페인 마르카에 따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또다시 이강인 영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며 이적료는 3천만 유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체코전 활약 이후에 이강인의 이적료가 이것보다 더 비싸야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좋지만 개인적인 바람은 프리미어리그로 진출해서 더 자주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체코전 에이스 황인범도 있습니다. 체코전에서 황인범의 활약은 전세계 축구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 골 1도움의 직접적인 공헌뿐만 아니라 경기 전반에 걸쳐서 보여준 공수 양면의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는 전세계 팬들을 사로잡았죠. 투지, 기술, 판단력을 모두 갖춘 황인범을 외신과 해외 팬들은 코리안 비티냐라고 부릅니다. 챔스 우승 멤버로 현재 중앙 미드필더들 중에 가장 잘하는 선수가 바로 비티냐인데요. 황인범의 임팩트가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작년에 손흥민이 황인범을 지단 같다고 했었죠. 이거 그냥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ESPN 역시 멕시코전을 앞두고 황인범은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로 에너지, 전진성, 마무리 능력까지 갖춘 완성형 선수다. 멕시코의 어려운 중원 싸움에서도 그에게 기대가 쏠린다라면서 황인범을 키플레이어로 꼽기도 했고요. 그리고 잊으면 안 되는 괴물 수비수 김민재가 있죠. FIFA가 발표한 공식 파워랭킹에서 놀라운 수치가 공개됐는데 바로 김민재가 월드컵 전체 수비들 중에서 랭킹 1위에 올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점 10점 중에 8.34점을 받아서 모든 수비수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겁니다. 체코의 에이스 파트릭 쉬크와 2m 장신 토마시 호리를 공중과 지상에서 모두 완벽하게 봉쇄한 덕분입니다. 또 수비뿐만 아니라 빌드업에서도 정확한 패스로 이강인의 슈팅 찬스를 만들어내는 완성형 센터백의 면모까지 보여줬죠. 솔직히 멕시코 쪽에서는 라울 히메네스 한 명 빼고는 막 무섭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멕시코 자국 리그 선수들이라서 오히려 한국 선수들보다 이름값도 딸립니다. 네, 절대 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한국이 과달라라 적응을 다 마쳤다는 겁니다. 과달라라 경기장의 잔디가 한국의 전술에 더 잘 맞는다고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체코전 이후에 일주일 동안 계속 더 머물면서 완전히 적응이 완료됐습니다. 멕시코에게 홈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하지만 첫 경기였던 남아공전은 멕시코 시티에서 하고 이번에 과달라라로 오는 거거든요. 오히려 한국이 더 홈팀처럼 1차전 이후에 계속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 멕시코 매체들도 이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은 솔트레이크 시티에서의 사전 훈련을 통해 과달라라의 고지대에 이미 충분히 적응했으며 멕시코의 홈 어드밴티지가 다른 조별리그 경기만큼 결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면서 한국전이 결코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멕시코 축구 유튜버라든지 현지 방송에서도 정말 한국을 매우 경계하고 있고 패배를 예상하는 현지 전문가들도 많았습니다. 한국은 월드컵 2차전에서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2연승을 한 게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는데 손흥민이 사고 한번 쳐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